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금요일 윤석철입니다.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갖고 전문가님이 사정이 있어갖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장이 이제 연휴 이후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매주 수요일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하는데 지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제 기술적인 저점은 만들려고 한다. 다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반등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이제 중간중간에 시장은 그냥 빠지지 않아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 한 2주 동안은 그냥 빠졌지만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주거든요. 이 반등을 주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시장 상황이 하락장이냐 아니면 다시 터닝을 하는 장이냐 이 판단에 따라서 이 반등 구간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걸 명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등 줄 때 조금 현금화를 시켜라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 안 줄 때는 좀 기다리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수는 지금 2580에서 2750까지 왔으니까 근 한 200포인트인가요? 예, 그 정도 한 반등이 들어왔어요. 약 200포인트. 이 200포인트 정도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제 오늘 지수가 반등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마냥 손 놓고 계지 마시고 오히려 좀 적극적인 포트 전략을 운영하는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향후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항상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기회는 그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냥 마냥 주식만 꽉 들고 있으면은요 이 기회의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 더 냉정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를 우리가 잘 한번 구분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제 뭐 방송에서 막 이런 데서 뭐 얘기를 할 때 이 기술적 반등 얘기를 해요. 기술적 반등.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고 시세들이 너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저가 매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저가 매력을 이용한 단기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그 반발 매수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반격을 하고 반등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 앞에 이제 전문가님들도 이번에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는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이 들어올 때는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밀렸다가 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실 때는 지금 이 반등의 흐름이 바닥을 찍은 추세적인 반등이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의 마디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일정 정도 주식을 꽉 두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현금 포지션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들고 계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제 오늘 나타났던 시장의 반등의 흐름을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기술적 반등으로 규정을 하는 게 먼저 투자의 포인트다. 왜? 변한 건 없거든요. 다만 왜 이 상승의 그림이 나타났느냐? 그동안에 시장이 뭡니까? 뭐 QT, 그러니까 양적 축소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오미크론의 확산이라든지 미국에서 불어왔던 기업들의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그리고 심리적 불안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신용장고의 청산이죠. 그죠? 예.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너무 크게 빼뜨렸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줬어요. 근데 이 반등의 흐름이 모든 시장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 전환되는 국면 속에서의 반등이 아니라 그냥 반발 매수 심리에 기반한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나타나는 반등의 흐름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국한하고 그러면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관점 하에서 단기 전략을 짜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은 이 기술적 반등의 일정한 목표치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반등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단기적으로 주가들이 너무 이제 그야말로 과도하게 뺐잖아요. 근데 그 과도하게 뺀 부분을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죠? 물론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종목별로 이제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 속에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어제는 뭐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제는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죠? 시젠이라든지, 그죠? 이런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을 파미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지수 상승 이면에 제약바이오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제 지수가 급반등의 흐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과 못 올라간 종목이 구분이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어제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20, 30% 이상 그냥 뺐던 종목들, 걔네들이 어제 오늘 좀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뭐냐? 이번 하락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던 종목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오늘 사실 뭐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 그걸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등의 흐름이라는 것은 낙폭 과대주들 쪽으로 단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반등 국면 속에서 약간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단기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일정 정도 현재 시점에서는 해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국면 속에서 막 급락 들어갈 때 용감하게 뭐 배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익을 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종목들이 너무 지나치게 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또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는 이른바 경계 매물, 그죠? 단기 이식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주목하셔야 할 것이 기술적 분석이나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미하고 나는 이런 그 국면 속에서 단기 낙폭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현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시장의 저점 시그널을 일단 단기 저점 시그널을 지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두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였어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신용잔고가 털리는 걸 봐라. 그죠? 지난주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신용잔고가 털리는 걸 봐라.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왜 밀렸느냐? 이제 외형적으로는,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쪽 축소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지만은 안으로 들어오면은 시장 안에서 나타나는 수급의 흐름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였냐면은 수급이 완전히 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성 매물들이 계속 출현됐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걸 크게 한번 잡아줘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 속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1,300억, 2,500억, 2,200억 뭐 그다음에 뭡니까? 연휴 이전 상황 속에서는 5,100억. 그러니까 클라이막스가 나타난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지난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물량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주가가 지지난주까지 엄청나게 밀려버리니까 신용담보 비율이 130% 밑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깡통 계좌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어떻게 돼요?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이제 극에 달한 거예요. 지난주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반대급부로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매도의 가수요를 형성을 시키면서 주가는 단기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저점 국면을 만들 것이다. 일단 1차적인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잔고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한때 한 4, 5조 원까지 갔던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1조 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참 이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사실 수급의 무덤이 되는 건데 이거 신용을 누가 걸겠습니까? 뭐 기관이 걸겠습니까? 외국인이 신용하겠습니까? 개인이 하는 건데 이거 다 손해보고 파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털리고 나니까 뭐예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차적인 클라이막스라는 얘기는 아직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절대 수준으로 놓고 보면 21조 원 수준이면은 그 작년 재작년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2,700포인트 할 때가 제가 이제 저기 찾아보니까 그때가 한 19조 원 정도, 예,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신용 잔고가 털릴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담보 비율들이 약간씩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용융자 잔고 기준으로 우리가 바닥 국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20조 원 밑으로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 얘기는 한 차례 더 물량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1차적인 뭡니까? 신용잔고의 클라이막스가 나타나고 나니까, 그죠? 1차적인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니까 시장의 흐름은 뭡니까? 일정 정도는 이걸 받아내고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이 어제 오늘 만들어졌다. 사실 정확하게는 연휴 이전 날, 바로 직전 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3일이죠.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흐름이었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시장은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현재 시점의 흐름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제 바닥 저점을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요,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말입니다. 요 저점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심리적 부분과 수급의 압박의 어떤 클라이막스 국면 속에서는 1차 가바닥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예요? 저점을 형성을 하면은 저점은 예측하지 말고 확인을 해라. 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바닥이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저점 형성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이 추세가 전환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나타나야지 비로소 이게 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두보를 만들었다. 그죠? 시장이 저점 방어선을 만들었다. 로 보겠죠. 근데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시장은 저점을 만드는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그 상황을 단기 가바닥 국면이다. 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단기 가바닥이라는 게 바닥이 아니고 단기 가바닥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누를 수 있는 변동 요인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금리 부분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유가가 또 움직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전쟁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적, 그죠? 실적이 약간 부진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 부분들도 여전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안한 심리 속에서 시장에 흔들림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직까지 수급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교두보를 만들고 1차 저점을 만든 것이지 이게 바닥이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서 그러면 바닥이라는 생각, 그리고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배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가바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배팅은 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리고 주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약간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의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관점 하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동의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세의 흐름의 변화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주도주의 탄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주도 섹터의 탄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타났던 시세의 어떤 변화 흐름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뭐 제약바이오,
라는 종목들이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뭐였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오늘은 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뭡니까? 유통이라든지 호텔, 그 다음에 여행,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근데 다 대부분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번 마디, 그러니까 이번 하락 마디 속에서 어마무시하게 뺐던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이제 모두에서부터 설명드리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런 프레임,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이 여기저기 시세를 일정 정도로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오늘까지 나타났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오늘은 보면 이제 전체적인 시세 흐름이 선 조정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반등이 한 차례 다 이제 돌아가면서 반등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흔들거나 다시 약간 밀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수 앞서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시세 흐름들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세는 항상 변해요, 여러분들. 변한다라는 것이 이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조했던 종목들은 최근에 보면은 주가들이 찌글찌글하죠.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보면 이게 LG이노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인디케이터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게 이제 LG이노텍인데 보시면 LG이노텍은 사실은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3일선, 그다음 이번에도 33일선 제가 그죠? 아직까지는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돌파를 한다거나 이러면 한번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어제 오늘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대부분 차트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뺐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간 게 요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오늘의 차트예요. 근데 얘는 뭐냐? 안 빠진 애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보면은 다른 애들은 막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얘는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0.8%. 이거 뭐냐면은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지만은 이 종목들의 경우는 뭐냐면 안 뺐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세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낙폭 과대주들이 어제 오늘 올라간 것이다. 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상대적으로 이번 마디 속에서 하이닉스를 많이 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번 마디 속에서 많이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리바운드의 흐름을 준 거.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이 대형주 쪽에서는 변동성을 준 흐름이었고, 뭐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제가 최근에는 뭐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는 현대글로비스만 보라고 했잖아요.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LG이노텍하고 다르죠. 그죠? LG이노텍은 안 빠지는 종목인데 얘는 단기적으로 뺐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대형주 쪽에서의 이제 후발주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 흐름 때문에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경우도 이제 이게 낙폭 과대했던 애들의 경우는 최근에 한 3일 동안 지금 반등이 주는 거예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반등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흐름. 그러니까 대부분의 흐름이 시세의 어떤 흐름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데 따른 어떤 반등이 들어왔는데 강했던 애들, 그러니까 이번 하락마디 이전에 강했던 애들의 경우는 거의 이전 수준까지 약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막 엄청나게 빠졌던 애들의 경우는 한 11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한 21선까지 반등을 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향후의 단기 흐름 속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교 차트거든요. 비교 차트라는 것이 업종별 비교 차트인데 뭐냐면은 가장 많이 지금 업종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뭐냐? 여기 있는 애가 뭐냐면 이게 코스닥의 제약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거래소의 의약업종. 그러니까 이제 이번 마디 속에서 어제 이제 첫 번째 국면 속에서 반등 들어올 때 가장 강했던 반등의 흐름이 얘네들 쪽에서 반등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역순으로 이제 시세가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는 뭐예요? 어제 그제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늘은 쉬고, 그 다음에 바톤을 게임으로 넘기고, 오늘 게임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얘네들의 경우는 또 이번 마디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애들이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이 또 약해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이번 반등 국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좀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이거는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에어라든지 뭐 하나투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애들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그 뭐랄까요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한 3, 4월 빠르면 3, 4월 한 5, 6월 달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전체적인 어떤 환경들이 풀리면은 저는 얘네들이 분명히 한 번씩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10%, 20%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장에서의 저기 핵심주는 뭐라고 했어요? 금융주라고 말씀드렸죠. 금융주 쪽에서는 뭐 메리츠, DB손해 얘네들의 경우는 시장이 빼거나 말거나 나는 현재 시점에서 핵심주야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면요, 얘네들 조정 들어올 때 얘네들만 갖고서 대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는데 1차 반등의 목표치는 간단해요. 그냥 임의의 자리가 아니라 1차 반등 목표치는 21선이에요. 오늘 지금 21선까지 딱 온 거거든요. 그러면 1차 반등 목표치는 왔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적극적인 매도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일, 10일,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선까지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역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반등이 많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21선까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차 반등의 흐름이 지금 2749, 즉 11선이고 2차 반등이 28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은 1차 반등치에서 가령 현금이 주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일부 매도. 그 다음에 2차 반등 목표치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뭐예요? 현금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관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또 매도를 하거나 현금을 좀 만드신 분들의 경우는 다시 분명히 기회 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좀 대응을 해나가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21조 원을 기록을 하는데 내일이면 또 약간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조 미만대, 한 19조, 18조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은 악성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하는 부분들, 청산하는 부분들, 이게 왜냐면은 매도 압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를 일정 정도의 바로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대응을 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포인트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다. 반등 둘 때 이번에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할 때 조금 비중 확대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자. 그리고 다시 시장이 뭡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자리, 아니면 뭐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 이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2차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들을 조금 현금을 확보를 해서 대기를 하자. 예, 그게 전략적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시세의 흐름들은 지금 이제 시세는 번호표 뽑아놓고서 많이 빠진 애들 중심으로 해서 좀 돌아가면서 반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길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보면 이렇게 약세장에서는요, 반등이 들어오면 2박 3일 정도만 들어오면은 거기서 시세들은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요, 나 많이 손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뭐 한 30% 손해보신 분들의 경우가 이번 주까지 한 20% 정도로 손실이 줄었을 거예요. 손실 줄은 것을 가지고서 일단 확정을 짓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더 뺀다라는 관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향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한 투자 전략이 된다. 그 관점 하에서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제시해드렸던 반등의 목표치 설정을 하고 너무 여러분들 이제 반등의 흐름에만 또 이제 막 그냥 하하호하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냉정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왜?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하락 트렌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이틀 또 쉬고 내일부터 또 휴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